코스피 6000. 이 숫자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다른 숫자 하나가 터졌습니다. ETF 순자산 370조 원 돌파. 이거 나랑 상관 있는 얘기네? 연금 계좌 있으신 분, ISA 계좌 갖고 계신 분, 혹은 그냥 요즘 계좌를 한 번씩 들여다보게 된 분. 이 뉴스는 바로 그 분들 이야기입니다. ETF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많이가 아니라 속도가 다릅니다. 한 달 만에 50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각이 살아있습니다. 완만한 곡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이 속도입니까? 그리고 1위 종목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단순한 상승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오늘 그 흐름을 숫자로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5일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순자산 총액은 374조 3,611억 원입니다. 300조 원 돌파가 지난달 6일이었습니다. 350조 원 돌파는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이달 4일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50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이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50조 원이라는 금액은 국내 중견은행 한 곳의 총 자산 규모에 맞먹습니다. 그것이 한 달 만에 ETF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ETF 시장이 커졌다는 사실보다 그 속도가 전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숫자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올해 순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ETF 종목은 KODX 코스닥 150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순자산이 5조 6천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342%입니다. 3배 이상 불어난 겁니다. 그것도 두 달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X 200 역시 5조 5천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두 종목이 나란히 5조 원대 증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코스닥 150이 뭔지, 코스피 200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스피 200은 국내 주요 대형주 200개를 묶은 지수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표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코스닥 150은 코스닥 시장의 주요 150개 종목을 묶은 지수입니다. 바이오, IT, 중소형 성장주가 중심입니다. ETF는 이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입니다. 주식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지수 전체에 한 번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입니다. 개별 종목 분석 없이도 시장 방향에 올라탈 수 있다는 점이 ETF의 핵심 매력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ETF 시장은 코스닥과 코스피 두 축을 동시에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에 가장 많이 베팅했을까요? 올해 개인 투자자 순매수 1위는 KODX 코스닥 150입니다. 3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2위는 KODX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약 1조 7천억 원입니다.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지수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합니다. 코스닥 지수가 1% 오르면 이 ETF는 약 2% 오릅니다. 반대로 1% 내리면 2%가 내립니다. 공격적인 상품입니다. 그런데 그 공격적인 상품을 개인 투자자들이 1조 7천억 원어치 사들인 것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조심스러운 투자가 아닙니다.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선택입니다. 그 확신의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입니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키우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금은 정책 방향을 앞서서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추가 상승 여력입니다. 코스피가 이미 6천을 넘어선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코스닥 관련 ETF에 자금이 집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금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움직입니다. 그 논리가 지금 코스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개인 자금은 정책 기대와 상승 여력을 동시에 보고 코스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변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 순매수 1위였던 종목이 어디였을까요? TIGR 미국 S&P 500이었습니다. 올해는 3위입니다. 순매수 금액은 약 1조 3천억 원입니다. 1위에서 3위로 밀렸습니다. 이 변화를 단순히 순위 이동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금이 미국에서 국내로 이동했다는 신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의 입에서 역시 미국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미국 나스닥, 미국 S&P 500, 달러 강세에 기술주 강세까지 겹치며 미국 ETF로 자금이 꾸준히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흐름이 끊겼습니다. 코스피 6천 돌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서 자금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것이 개별 종목의 흥망성쇠가 아닙니다. 더 큰 자금 흐름의 이동입니다. 이 뉴스를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금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순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전환을 읽지 못하면 흐름을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제 순자산 규모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ETF 순자산 1위는 코덱스 200입니다. 18조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2위는 타이거 미국 S&P 500으로 약 14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순위, 작년 말까지만 해도 달랐습니다. 작년 말까지 순자산 1위는 타이거 미국 S&P 500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난달 28일 코덱스 200에게 1위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상품 사이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단순히 코덱스 200이 커진 것이 아닙니다. 국내 대표 지수 ETF가 미국 대표 지수 ETF를 앞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ETF 역사에서 상징적인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입니다. ETF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그 순위 안에 시장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ETF가 왜 이렇게 선택받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를 사야 할지, SK하이닉스를 사야 할지, 아니면 바이오주를 사야 할지 개별 종목 분석은 시간도 걸리고 판단도 쉽지 않습니다. ETF는 이 고민을 단번에 해결합니다. 코스피 전체에 투자하고 싶다면 코덱스 200 하나면 됩니다. 코스닥 성장주에 올라타고 싶다면 코덱스 코스닥 150 하나면 됩니다.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시장 상승의 흐름은 그대로 탈 수 있습니다. 거래도 간편합니다.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IRP, ISA 같은 세제 혜택 계좌에서도 ETF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0대 이상 투자자들에게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시장 성과에도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입니다. ETF는 상승장에서 자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ETF는 접근성과 분산 투자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 상승기에 가장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절반밖에 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ETF가 374조 원이 됐다는 사실, 코스닥 ETF가 1위가 됐다는 사실, 자금이 미국에서 국내로 왔다는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자금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이동하고 있느냐입니다. 코스닥 150 ETF 순자산 342% 증가, 레버리지 ETF 개인 순매수 2, 이 두 숫자를 함께 놓고 보면 단순한 시장 참여가 아닙니다. 베팅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미국 S&P 500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지수 추종 상품에 자금이 몰렸습니다. 수익성보다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두는 선택이었습니다. 올해는 다릅니다. 코스닥 지수, 레버리지, 추가 상승 여력, 이 세 단어가 올해 ETF 시장을 설명합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노리는 방향으로 자금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개별 투자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국내 위험 자산 선호가 회복됐다는 신호입니다. 위험 자산 선호가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경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스피 6천 돌파가 단순한 숫자 달성이 아니라 시장 심리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코스피가 6천을 넘은 순간 이제 올라도 되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그 인식이 자금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예고가 그 위에 더해졌습니다. 정책 기대감이 있을 때 자금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정책이 실행되기 전에 이미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시장의 속성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ETF 시장의 팽창은 그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 이 흐름의 시작은 코스피 6천이라는 심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함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ETF는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지수를 추종한다는 것은 지수가 오를 때 그대로 올라가고 지수가 내릴 때 그대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그 폭이 2배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이 구조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정이 시작되면 같은 구조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ETF 시장의 급팽창은 종종 시장 과열의 신호와 겹쳐왔습니다. 많은 자금이 짧은 시간에 유입된 이후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ETF가 나쁜 상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금이 빠르게 몰리는 구간에는 그만큼의 속도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370조 원이라는 숫자는 시장 신뢰의 지표이기도 하고 동시에 시장 온도를 재는 온도계이기도 합니다. 뜨거울수록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느 온도에 있는지는 각자의 판단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올해 순자산 상위에는 코스닥, 코스피 외에도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코덱스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등 8조 원대 상품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의 공통점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의 자산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CD 금리 상품은 단기 금리를 추종합니다.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예금에 준하는 수익을 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격적인 자금만 ETF 시장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안전을 선호하는 자금도 ETF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ETF 시장이 단순히 위험 선호 자금의 집합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성격의 자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ETF 시장의 성장은 어느 한 방향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공격적 자금과 보수적 자금이 모두 몰려드는 종합적인 변화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ETF 370조 원은 자금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코스피 6천, ETF 374조 원, 코스닥 ETF 1위, 미국에서 국내로의 자금 이동, 이 네 가지를 연결하면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커질수록 반대 방향의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낙관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낙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TF가 편리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품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과 그냥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자금이 몰린다는 사실보다 그 자금이 어떤 성격인지를 보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장을 잇는 핵심입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ETF는 시장의 거울입니다. 시장이 오를 때 가장 먼저 빛나고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그것을 반영합니다. 370조 원이라는 숫자는 지금 시장이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빛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질문 하나 남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ETF 시장의 팽창을 기회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열의 신호로 읽고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레버리지 ETF의 자금이 급격히 몰린 것이 시장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과거 유사한 국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